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인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운일까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주변에 귀인이 넘치고 누구는 평생 악연만 꼬이는 팔자를 타고난 걸까요? 단언컨대 아닙니다. 젊을 때의 인복은 운일지 몰라도 50대 이후의 인복은 철저하게 내가 닦아놓은 실력입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직장에서 내려온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분은 은퇴 후에도 좋은 친구들이 끊이지 않아 매일이 즐겁고 생기가 넘칩니다. 반면 어떤 분은 예전 직급, 예전 재력만 붙들고 있다가 결국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고립되어 버립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인복을 만드는 기술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남의 눈치 보느라 먹고 사느라 사람 대하는 법을 배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저 착하게 대하면 좋은 사람 남겠거니 믿고 살았죠. 착한데 늘 이용당하고 좋은 사람 같아서 다가갔는데 뒤통수 맞고 결국엔 사람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관계의 기준이 없어서 흔들린 겁니다. 좋은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가 좋은 사람을 끌어옵니다. 인복은 로또가 아니라 정원입니다. 씨앗 없이 꽃만 바라면 헛수고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앞으로 여러분의 30년 노후를 결정합니다. 고독사 걱정하며 외롭게 늙어갈 것인지 아니면 나를 존중해주는 귀인들과 웃으며 보낼 것인지 그 해답이 오늘 이 영상에 있습니다. 50대 이후 인간관계는 확장이 아니라 정밀도 싸움입니다. 100명을 알아도 혼자 아픈 사람이 있고 5명만 알아도 평생 든든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사람 때문에 소모되는 시간이 줄어들고 내 곁에 남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복 없는 팔자를 탓하기 전에 내 곁에 좋은 사람이 모이게 만드는 7가지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부터 여러분의 휴대폰 연락처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몸이 축 처지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경험 말입니다. 분명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며 웃고 떠들었는데 내 에너지가 바닥난 것 같은 느낌. 흔히들 기가 빨린다고 하죠. 만날 때마다 자기 자식 자랑, 돈 자랑만 늘어놓는 친구, 너는 늙지도 않나 봐 라면서 은근히 비꼬는 친구, 매번 신세 한탄만 해서 내 기분까지 우울하게 만드는 지인. 우리는 정 때문에 혹은 우리가 본 세월이 얼만데라며 이 끈을 놓지 못합니다. 연락처 목록에서 그 이름을 지우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불안해하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옷을 사려면 꽉 찬 옷장부터 비워야 합니다. 유행 지난 옷, 작아서 못 입는 옷, 좀이 쓴 옷들이 옷장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아무리 비싼 명품 옷을 가져와도 걸어둘 자리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운은 사람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 주변이 부정적인 기운을 가진 사람들로 꽉 막혀 있다면 귀인이 들어올 틈이 있을까요? 악취가 나는 방에는 파리만 꼬일 뿐 나비는 날아들지 않는 법입니다. 나무를 가꾸는 정원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죽은 가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순이 돋고 건강한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관계의 가지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휴대폰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 나를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는 그 사람과의 거리를 두십시오. 전화가 오면 핑계를 대서라도 끊으시고 만남의 횟수를 줄이십시오. 그러다 친구 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외로워서 어떡하나 걱정되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독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신이 된다라고요. 나를 갉아먹는 관계 속에서 시달리느니 차라리 고요한 혼자가 낫습니다. 비워낸 자리는 절대 비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용기 내어 나쁜 인연을 정리하는 순간 그 빈 공간으로 비로소 맑고 향기로운 새 인연이 바람처럼 들어올 것입니다. 자, 이제 불필요한 가지를 쳐냈다면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비워낸 공간의 품격을 채우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 바로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조언합니다. 나이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지갑만 무작정 연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모일까요? 아닙니다. 돈에만 눈이 먼 날파리들만 득실거릴 뿐입니다. 돈을 쓸 때도 품위가 있어야 하고 지갑을 열기 전에 먼저 이것을 닫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입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요? 내가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 내 자식이 서울대 다닌다는 얘기, 노후 준비가 얼마나 두둑한지, 이런 이야기 혹시 입에 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경험을 바탕으로 남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 본능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 경험을 강요하는 순간 상대방은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의 왕년 이야기는 상대방에게는 지금 내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지루함만 안겨줄 뿐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라로슈프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입은 닫으십시오. 그리고 귀를 여십시오. 좋은 사람, 품격 있는 사람은 내 이야기를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을 멈추고 상대방에게 오롯이 집중할 때 그 사람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진심 어린 경청이야말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상대방에게 건넬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이제 지갑을 여는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밥값을 내거나 선물할 때 생색을 내는 순간 그 베풀문 빛을 잃습니다. 야, 내가 너 때문에 이거 비싼 거 샀다. 혹은 이거 지난번에 내가 샀으니까 오늘은 내가 사는 거다. 이런 말은 베품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상대방에게 갚아야 할 부채감을 안겨주죠. 품격 있는 베풀미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주상보시의 태도입니다. 오늘 당신과의 대화가 너무 즐거워서 내가 기분 좋게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돈을 쓸 때도 내가 상대방에게 따뜻한 경험을 선물하고 있다는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그 품격 있는 여유와 베풀매 태도가 여러분 주변에 진짜 귀인들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입을 닫고 경청하며 지갑은 품위 있게 여십시오. 그것이 50대 이후 인복을 부르는 두 번째 기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금 귀를 열어 경청하고 마음을 열어 베푸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변에는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게 힘들게 만든 좋은 관계를 어떻게 하면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친밀함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남이냐, 내일은 곧 내일이다. 이러면서 상대방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려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끈끈한 정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죠. 하지만 50대, 60대 이후의 관계는 이 끈끈함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혹시 이런 일 때문에 지인과 멀어진 경험은 없으신가요? 친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자녀 결혼 문제에 참견하거나 노후 자금은 얼마나 모았는지 꼬치꼬치 캐묻고 친구가 털어놓은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아무렇지 않게 발설했던 일 말입니다. 젊을 때는 이런 오지랖도 관심으로 포장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것은 곧 무례함이 됩니다. 중년 이후에는 누구나 자신만의 단단한 성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 성을 허락 없이 침범하는 순간 아무리 좋은 관계였어도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관계 전문가들은 좋은 인간관계를 난로에 비유합니다. 난로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뜨거워서 데이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추워서 온기를 느낄 수 없습니다. 가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따뜻함과 편안함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쾌적한 거리를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어떻게 그 거리를 유지해야 할까요? 핵심은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상대방의 사생활이라는 선을 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내용은 굳이 물어보지 마십시오. 친구의 며느리 흉을 보거나 남편의 퇴직금을 궁금해하는 것은 그 사람의 품격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동입니다. 둘째, 내 치부라는 선을 쉽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너무 친하다고 해서 나의 가장 깊은 고민, 돈 문제, 가족 간의 불화 같은 치부를 너무 쉽게 털어놓지 마세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인간은 언제든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털어놓은 비밀이 약점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친구를 대할 때는 공경함으로써 하고 지나침이 없어야 오래간다. 나이 들수록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홀로 설 줄 알아야 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둘 줄 아는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나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담백한 관계. 이 쾌적한 거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 곁에는 부담 없이 오래 볼 수 있는 진국들이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우리의 태도를 정비했다면 이제 내 얼굴에 새겨진 내면의 품격을 다듬을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의 명함보다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십니까? 바로 인상입니다. 명품 시계나 비싼 외제차는 눈길을 끌 순 있어도 마음을 열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얼굴에 온화한 미소와 편안함이 깃든 사람은 아무리 수수한 옷차림을 했더라도 쉽게 다가가고 싶게 만들죠. 혹시 거울을 보실 때마다 미간에 깊게 자리 잡은 천자주름을 보시진 않습니까? 입꼬리는 내려가 있지 않은지, 눈가에는 불만이나 짜증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속으로 나는 착한 사람이야라고 외쳐도 세월이 지나 만들어진 우리의 표정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대변합니다. 프랑스의 데무노 오노레드 발자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얼굴은 하나의 도서관이며 모든 이마는 한 권의 책이다. 여러분, 5060 세대의 얼굴은 이미 수십 년간의 희로애락이 빼곡하게 기록된 귀한 인생 이력서입니다. 문제는 이 이력서가 매일의 습관으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습관적으로 찡그리거나 작은 손해에도 불만을 토로하는 습관은 얼굴 근육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굳어지게 만듭니다. 마치 오래된 한옥의 대들보처럼 한번 굳어버린 표정은 쉽게 바뀌지 않죠. 그 표정은 결국 여러분에게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줍니다. 누구도 쓴맛 나는 사람 옆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인복은 여러분의 밝은 기운을 따라 들어옵니다. 좋은 소식은 귀티나는 표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타고난 외모는 바꿀 수 없지만 표정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억지로 웃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평소에 작은 일에도 감사하다고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고 불만을 습관처럼 내뱉기 전에 한 번 숨을 고르십시오.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하는 마음은 얼굴 근육을 이완시키고 저절로 눈꼬리를 올리고 입꼬리를 끌어올립니다. 정약용 선생도 말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얼굴빛부터 다르다. 온화한 표정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사람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무언중에 전달합니다. 이 편안한 아우라야말로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보다 훨씬 귀한 품격을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거울 앞에서 연습하십시오.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온화한 표정. 그 표정이 여러분의 인복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외적인 품격을 갖추었다면 이제는 내면의 단단함을 키울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만약 휴대전화만 쳐다보며 오늘은 아무도 연락 안 오나 걱정하고 시도 때도 없이 아무에게나 전화를 걸어 뭐 하냐고 묻거나 외로워서 아무 모임이나 기웃거리고 계신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외로움을 못 견뎌서 자꾸 남에게 의존하려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을 친구나 지인이 아닌 채워줘야 할 빈 그릇처럼 느끼게 됩니다. 빈 그릇을 채우는 일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라 사람들은 결국 그런 관계에서 멀어지려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나를 알아줄 타인이 없다는 결핍에서 오는 불안함입니다. 반면에 고독은 혼자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좋다는 충만함에서 오는 평온함입니다. 좋은 인복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혼자서도 근사하게 잘 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시간과 감정을 책임질 줄 압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갖지 않는 사람은 삶의 중요한 순간에 비로소 혼자가 된다. 50대 이후의 고독은 고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채우는 자유시간입니다. 취미든 공부든 운동이든 나를 오롯이 집중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림을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서 나만의 세계를 단단하게 구축하십시오. 내면이 충만한 사람은 굳이 과시하지 않아도 은은한 아우라를 풍깁니다. 그 아우라를 느낀 사람들은 궁금해하며 다가옵니다. 저 사람은 혼자 있는데도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 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서 행복을 구하는 사람은 늘 불안하지만 자기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은 늘 평온하고 여유롭습니다. 이 여유와 단단함이 바로 귀인을 끌어당기는 자력이 됩니다. 억지로 모임에 나가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 오늘 저녁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커피 한 잔을 마시든 산책을 하든 나만의 고독을 즐기십시오. 내가 나를 채울 때 세상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자, 혼자서도 단단한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어떤 곳으로 나가 새로운 귀인들을 만나야 할까요? 다음은 귀인을 만날 수 있는지 그 무대를 결정할 차례입니다. 혹시 새로운 모임에 나갈 때마다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왕년엔 말이야, 대기업 부장이었잖아. 내가 이 분야에서는 누구보다 잘 알지. 또는 어르신이 하는 말이니 틀린 말은 아닐 거야. 물론 여러분의 과거 경험과 성취는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과거 직장의 계급장은 직장 문을 나서는 순간 효력을 잃습니다. 집 밖의 세상에서 여러분은 그저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과거의 직함이나 지위를 방패처럼 휘두르려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꼰대라는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젊은 세대는 물론이고 동년배들조차 저 사람은 자기 자랑하러 왔네라며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입니다.
독일의 데무노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50대, 60대에게 필요한 노력은 돈을 더 버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터로 나서는 용기입니다. 복지관의 강좌도 좋고 문화센터의 동호회도 좋습니다. 혹은 온라인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취미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도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선생님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가장 낮은 자세의 학생이 되십시오. 새로운 배움터의 가장 큰 장점은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직장처럼 승진이나 돈 때문에 억지로 만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오직 순수한 관심사와 성장하려는 의지만으로 모인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만난 인연은 나이, 배경, 직업을 뛰어넘어 오직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으로 끈끈하게 이어집니다. 함께 땀 흘려 운동하고 서툰 실력으로 악기를 배우며 서로 격려할 수 있는 법. 그들이 바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할 진정한 귀인들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며 현재의 외로움을 달래지 마십시오. 과거의 자부심은 조용히 마음속에 간직해두고 새로운 배움터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용기를 내십시오. 새로운 환경에서 가장 낮은 자세의 학생이 되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나이에 상관없이 배우려는 젊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진정한 벗입니다. 과거 계급장을 떼고 새로운 배움터로 나가는 것, 그것이 인복을 부르는 6번째 기술입니다. 자, 이제 모든 기술을 갖추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인복의 씨앗을 꽃피우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인생 후반전의 인복을 완성하는 마지막 기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6가지 기술은 결국 이 7번째 기술을 실천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복이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관계를 정확한 계산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합니다. 내가 저번에 밥을 샀으니 다음엔 내가 사야지. 내가 결혼식에 축의금을 냈는데 저 사람은 내 자식 돌잔치에 안 왔네.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런 도움도 안 주는 걸까? 물론 서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쏟아부은 시간과 마음의 크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에 꼬박꼬박 영수증을 발행하는 순간 그 관계는 따뜻한 인연이 아니라 피곤한 채권과 채무 관계로 전락해버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이유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상대방은 부담스럽습니다. 귀인은 계산적인 사람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귀인은 마음이 편안한 사람 곁에 머뭅니다. 불교에서는 무주상보시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없이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무엇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를 무엇으로 받을지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다. 이 담백하고 평온한 마음가짐이 바로 인복을 끌어당기는 핵심입니다. 50대 이후의 관계는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로 바뀌어야 합니다. 계산기를 내려놓으십시오. 정약용 선생도 말했습니다. 선을 행하되 이름을 구하지 말고 덕을 쌓되 보답을 바라지 말라.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돕고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면 그 행위 자체로 이미 여러분은 마음의 평화라는 가장 큰 보상을 얻은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계산 없이 덕을 쌓는 사람에게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복이 돌아옵니다. 내가 도왔던 당사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곳에서 혹은 내가 가장 힘들 때 그 덕의 씨앗이 자라 귀인이라는 열매로 나타나 여러분을 돕습니다. 마치 자연의 순환처럼 말입니다. 영국 시인 키플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히 얻는 것은 우리가 베푼 것이다.
오늘부터 관계의 목적을 바꾸십시오. 사람을 내게 이익을 가져다 줄 도구로 보는 대신 그저 잠시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동반자로 보십시오. 베풀물 통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품격을 높이는 투자라고 생각하십시오. 바라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롭고 평화로워집니다. 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가짐이야말로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최고의 인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50대 이후의 삶을 귀인들로 채워줄 7가지 기술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복은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습관과 품격의 총합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으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쁜 인연은 정리하고 입은 닫고 현명하게 베풀며 서로의 거리를 존중하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또한 온화한 표정으로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고 고독을 키워내면을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계급장을 떼고 새로운 배움터로 나서는 용기를 냈으며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덕을 쌓는 평온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나 자신을 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 시간을 지키고 내 마음의 평화를 선물할 때 세상도 비로소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 품격과 아우라를 느낀 진짜 귀인들이 여러분 곁으로 조용히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실천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중에서 가장 쉬워 보이는 것 딱 하나만 골라서 오늘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거울을 보고 미간에 힘을 뺀 온화한 표정을 지어보세요. 습관적으로 내 팔자야라고 말하는 셀프 디스, 즉 자기 비하를 멈추세요. 대신 나는 이 정도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고 조용히 되뇌십시오. 그리고 오늘 만날 사람과의 대화에서 내 이야기를 절반으로 줄이고 진심으로 경청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외로움이 아닌 품격과 따뜻함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인생의 지혜를 전하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윤택하게 할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